자, 우리가 뭐냐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하고 최저한세하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같이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도 출제를 하냐면 되게 어렵게 출제하면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 제가 회차 불러드린 거에 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애도 회차가 은근 적혀져 있을 거예요. 486페이지인가? 거기 맨 아래에 적혀져 있을 거거든요. 이 세 개를 한 문제로 엮어버려요. 가장 난이도가 세면.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세면, 여기 보시면 하면, 가장 난이도가 세면,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뭔지 모르겠지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그 다음 뭔지 모르겠지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방에 엮어버려서 한 6.7점을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세고요. 보통으로는 뭐를 출제하냐면, 요 세액공제 3라는 걸 그냥 무시하고 대부분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화면 좀 보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입력하는 순서를 꼭 외워주세요. 논리적으로 따지세요. 논리적. 알죠? 어저께도 미리 했는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최저한세라는 건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 둘 중에 큰 거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최저한세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면후 세액이다라는 걸 먼저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감면후 세액이 뭐였냐면 우리가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후 세액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공제 있죠? 이게 뜻이 뭐였냐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배제가 일부 될 거 아니에요. 최저한세 걸리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배제가 된 거를 빼고 결론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꼭 외우실 게 순서예요. 꼭 외우실 게 첫 번째가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산출세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컴퓨터가 알아서 최저한세를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출세 우리 그 감면후 세액이 뜻이 그거였잖아요. 감면후 세액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지금 120번이거든.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불러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 왼쪽을 작성하는 거 왼쪽을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만 제가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넣을게요. 뭐를 체크하셔야 돼? 왼쪽에서 여기 뭐냐면 당연히 단기순이익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리고 입금산입 여기는 가산조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송금산입은 차감조정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고려하시긴 해야 되니까 요거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도 출제가 간혹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이 6개 정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왼쪽은. 그렇죠? 6개 정도 6개 정도를 체크하시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입력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는 이렇게 왼쪽을 입력하실 때에는 이 6개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알죠? 나머지는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알죠? 이렇게 하면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꼭 저장을 누르셔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불러와요. 됐죠? 넘어갈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거 무조건 고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는 메뉴가 없으면 지금 얘는 입력 안 하는 겁니다. 알죠? 얘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출제한 게 3번이나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죠? 자, 보실게요. 자,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의하실 게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라는 곳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입력해야 되고 뭐는 입력하지 말아야 될지를 머릿속에 잘 지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목 따라가요. 제목 따라. 여기 뭐냐면 여기 있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는 뭐를 입력하는 거냐면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얘는 왜 여기로 들어가고 됩니다. 우리 어저께 세액공제라는 건 2월이 대부분 몇 년간 된대요. 그래서 10년간 2월 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세액공제가 2월 된 거냐 아니면 단기의 세액공제냐를 우리가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걸 걸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걸 F2번 클릭해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검색해보면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예요.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니까 검색해보면 세액감면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이 세액공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실 게 딱 두 가지 외우셔야 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액 감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아요. 입력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라고 돼 있지 최저한세라고 안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한세 여부 안 따지고 여부 불문이라고 할게요. 최저한세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는 다 입력해줘야 돼요. 아셨죠?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공제는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잘 챙기시고요. 자를 때. 예쁜 클릭한다. 자,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에 여러분 3차원도까지밖에 없죠. 제가 캡처를 10차원도까지 다 못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알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10차원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제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있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요게 2023년에 2023년 2월분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요. 100원이고 단기분이 100원이래. 원 써야 되겠구나. 원이래요. 100원. 100원이래.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2월분이 100원이고 단기분이 100원이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일단 여기 105번 구분에서 F2번 누르면 여기 중소기업 등 투자세 공제라고 있죠. 해당 세액 공제를 한 두세 글자 정도만 치세요. 많이 치면 검색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렇죠? 하시고 요 사업연도는 무조건 12월 31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렇게 요거 단기분 요거 뭐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잡아요. 잡고요. 여기다가 단기분 100원 이렇게 넣으면 단기분은 어차피 여러분들 2월 된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분은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올해 발생한 거고 그게 단기분 100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액공제가. 근데
여기 2월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아래에다 좀 2023년 물론 순서는 거꾸로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12월 30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요. 얘는 2월분 100원이잖아요. 맞죠? 2월분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2023년도 12월 31일자에서 2월 된 100원이다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는 요 그러면 2월 된 이 100원이 2월 된 몇 차 연도의 세액공제냐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입장에서 볼 때 요 100원은 2월 된 몇 차 연도에 해당이 돼요? 1차 연도, 1차 연도자, 1차 연도. 2023년도에 발생했으니까 한 번 2월 된 거잖아. 2024년도 입장에서는. 그럼 이 100원이 2월분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고 2005래 연도 입장에서는 2월 된 1차 연도에 세액공제 100원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시험에 세액공제가 두 개가 있다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알죠? 꼭 기억하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월분하고 단기분을 여러분들 쪼개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자, 넘어가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요거 제가 여기다 적은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다가는 못 띄워놨는데 얘도 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도 위에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왜 저장을 해야 되냐면 들어보세요. 자, 왜 저장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서 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걸리거든요. 걸려요. 컴퓨터가 판단해줘요. 알죠? 근데 우리 어저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면서요. 그래도 걔네들은 세액공제에 다 해당되니까 두 개를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를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저장을 눌러야 돼. 세액공제 3가 나오면 요 3에서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컴퓨터가 불러와서 그러는 거예요. 알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화면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 자, 이 화면 보시면, 여기 딱 1차전, 단기분, 1차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쭉 제가 가보면 여기 10차연도까지 있어요. 2월 되면 10차연도까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21번 여기 보이세요? 이름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라고 돼 있죠. 그럼 해석하면 여기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 중에서 배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제가 안 되고 배제가 일부 돼가지고 공제되는 걸 입력하는 걸까요? 여기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미공제 뭐예요? 배제예요? 아니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배제액이 배제. 공제 안 되는 거 맞죠? 이게 배제액이에요, 배제. 그러면 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배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얼마가 배제되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맞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배제될 거랑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와 얼마의 세액 감면을 받는지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판단을 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작성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은. 알죠? 그래서 제가 아까 10차인도까지 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아셨죠?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예. 자, 됐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밖에 입력을 못합니다. 저장. 알죠? 자, 저장하고요. 혹시라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가 문제에서 없다면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하시면 어디를 불러오냐면 얘를 불러와요. 어디를 불러오냐면 여기를 불러옵니다. 아까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어디까지 입력을 하냐면 여기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입력을 하거든요. 요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거예요. 컴퓨터가요.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감면후세액이다라는 건 최저한세를 그냥 무시하고, 최저한세 무시하고 그냥 혜택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후세액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최저한세에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세액 감면과 모든 세액공제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저 꿀 다 빨았을 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꿀 다 빨다 보니까 네가 요 정도밖에 안 내고 있네. 이게 감면세액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 입력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여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금액 다 넣는 거예요.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세액이라고 하니까 제발. 아셨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감면세, 여기 감면, 이거 뭐야? 자, 여기가 감면이니까, 여기가 감면이기 때문에, 요 21번 여기에는 세액 감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감면을 전부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감면이라 되죠, 감면. 그죠?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친 건 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공제를 전부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만약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입력했다면 저장한 걸 여기 세액공제 가지고 와요. 지가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걸 컴퓨터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걸 끌고 와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가 없으면 둘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전부 다. 그렇죠. 끌고 오냐 안 끌고 오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다 입력해야 돼,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제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설명 못 해. 좀 이따가 실기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대부분 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기서 여기는 쌩까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됐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판단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제될 게 얼마고, 그리고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최종적으로 받는지 두 개를 인지를 지가 알아서 해요. 아셨죠?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좀 보세요. 화면 좀 보시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배제가 되는 걸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죠? 근데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는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지를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지를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가 없어요. 3가 없으면 그건 배제할 거 굳이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조정명세 3는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알죠?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세액공제 3 그 메뉴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자, 그럼 다시 그리고 주의하실 거. 여러분들 얘는 지금 이름 자체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최저한세만 입력하는 거예요. 최저한세 아닌 것도 입력하는 거예요. 최저한세만요. 그죠? 이름이 최저한세죠, 여기는. 최저한세만.
그럼 질문, 여기는 세액 공제가 아니죠. 세액 공제가 아니니까 세액 공제든 세액 감면이든 다 입력하는 거에 최저한세 걸리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세액 감면 공제 둘 다 입력합니다. 이제 둘 다 입력. 얘도 주의하시고. 진짜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 3. 아까 보여드렸던 배제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요. 여기.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배제되는 거. 진짜, 그거랑, 그 다음에 122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뭐를 냈냐면 들어보세요. 뭐를 냈냐면 화면 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법인세 산출세액 있죠?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2,000원인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중소 연구 인력 개발비라고 할게요. 연구 인력 개발비 예를 들어서 세액 공제가 3,000원이래요. 한 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는 아니잖아요. 맞죠? 아닌데 여러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법인세 산출세까지만 공제가 돼요. 맞죠? 3,000원 다 빼줄 수는 없어. 2,000원까지만. 맞죠? 그러면 1,000원은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산출세액보다 더 크니까 3,000원을 다 못 받고 2,000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000원은 왜 배제되는 거예요? 최저한세 걸려서?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요. 이 대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최저한세 걸려서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오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 좀 설명.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 들어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 감면하고요. 들어보세요.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가 있으면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에 어디에서 배제되는 게 유리할까요? 법인한테. 둘 중에. 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게 유리해요. 공제에서. 왜? 우리가 최저한세는 제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세액 감면은 2월 된대? 안 된대요, 저게? 안 돼요. 올해 못 받으면 끝인데 배제시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액 공제는 올해 못 받아도 10년간 이월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액 공제부터 배제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컴퓨터가 실기에서는 인지해요. 맞죠? 근데 다만 인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했던 우리 세액 공제 중에서 2월 된 놈 있고 2월 안 된 놈 있었죠. 단기분. 그럼 단기분하고 과거분 중 있잖아요. 단기분하고 과거에서 2월 된 세액 공제 중에서는 최저한세 배제를 어디서 당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기분하고 2월분 중에 어디에서 배제되는 게 좋을까요? 세액 공제가. 단기분에서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월이 오래 되는 게 법인은 유리해요? 적게 되는 게 유리해요? 세액 공제가 2월 되는 게.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 어잉? 아니, 세액 공제를 내가 올해 못 받아도 10년간 받는 게 좋지, 올해 못 받아도 9년간 받는 게 좋아요? 10년간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당연히 단기분에서 배제돼도 10년간 2월인데, 만약에 아까 사렸던 2023년도에서 배제되면 이제 9년밖에 2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월이 많이 되는 곳에서 배제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과거분하고 단기분 세액 공제가 있으면 배제는 단기분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됐죠? 무슨 말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뭐를 판단해 주냐면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인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판단을 해줘요. 그럼 그걸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애들은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는지는 여기다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거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나요, 이거. 가끔씩 이거. 자, 그 다음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가산세가 출제가 가끔 돼요. 그래서 가끔 되면 가산세를 던져주면 다행인데 가끔씩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우셨던 가산세율을 외우시고 계시냐를 은근히는 아니고 잊을만 하면 가끔씩 장난칩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우리 그 3만 원 초과가 2%였잖아요. 맞죠? 그럼 아예 대놓고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산세가 20만 원 있다라고 던져주면 20만 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게 1,000만 원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1,000만 원이면 2% 곱해야지. 맞죠? 가산세를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냥 그 가산세를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주고 세율 곱하게끔. 맞죠? 물론 거의 대부분은 가산세를 던져주긴 했어요. 맞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아니죠. 가산세 계산서 가면 되지 뭐. 맞죠? 가산세 계산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이다 라고 내가 세율 잊어버렸어. 그럼 지읒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가산세 계산서 가서 세율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 물론 암기하는 게 베스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 있죠? 중간연합세액하고 원천납부세액은 컴퓨터가 줄 거예요. 그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좀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화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화면 보시면.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낚이거든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1,8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1,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가산세는 분납이 된대,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여기 153번에는 얼마를 거냐면 1,800만 원 가산세를 제외한 걸 이렇게 걸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분납할지는 151번. 요건 가산세까지 고려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고 아래는 요 153번은 분납 쪽이잖아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걸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를 분납할지는 요 153번을 보셔야지 151번 보고 입력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보고 여러분들 여기 분납할 세액에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사료 따지면 900이 아니라 800만 원 넣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무슨 말인지? 자, 됐습니다. 우리 쉬었다가요. 10시 30분에 실제 저랑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저랑 푸실 문제는 이 3개를 같이 푸는 문제고요. 숙제는 3개 같이 푸는 걸 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하실 건 2개만 있는 거.